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중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학년이 바뀌는 시기죠. 그래서 뭐 학원들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예비 중일, 뭐 예비 고일, 예비자를 붙여. 그래서 이제 내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들이 가장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3은 혼란할 게 없어요. 그냥 수능하면 돼. 수능하면 돼. 고1은 내신하면 돼. 근데 중3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할 건 완전히 내비게이션 없이 초보가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중구난방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쟁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부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중학생이 학문 탐구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중학생이 뭐 자기는 파브르의 후예가 되겠다. 그래서 생물만 딥다 공부하겠다. 뭐 말릴 필요는 없으나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 지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본인의 영역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나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른들, 주변의 어른들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는 건 공부하는 방법, 중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폭을 좁혀야 돼요. 내신과 수능.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한테 이제 사고력을 키워야 되니 교구로 수학으로 놀아보자 이러면 안 되죠. 퇴행학습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중학생은 요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거 여기가 포인트겠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영재학교 준비는 일반고 준비와 완전히 다른 길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 영재학교 준비를 하면은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어떤 운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돼. 그죠? 기본 체력이. 그래가지고 축구해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야구해도 해야 되고 뭐 뭘 해도 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재학교 준비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게 아니야. 아주 최고의 정점에 있는 한 종목의 극심화를 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영재학교 과잉 준비를 하게 되면 불합격했을 때 후유증이나 너무나 심각해. 근데 이제 제가 흔히 보면은 이제 영재학교 준비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학원들한테 속아가지고 무조건 영재학교 준비만 하다 떨어져도 이득이 된다 이런 건데 이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후유증이 뭐냐면 국어 영어 바보가 되는 거죠. 원래도 바보인데 국어 영어가 더 바보가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문해력이 없다 뭐 이런 뭐 저는 그 말은 동의하지 않은데 그 말을 하시는 분은 문해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시험 볼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은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오른쪽으로만 운동을 해가지고 오른쪽은 근육이 이렇게 빵빵하고 왼쪽은 완전히 깔비씨야.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국어, 영어, 사회, 학업 능력이 불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고 가서 내신 적응을 못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재고 준비를 너무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제 눈높이가 싹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면 감질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같은 걸 틀리고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합격하고 나서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난 도대체 네가 왜 충격을 받니? 넌 원래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내신도 B야. 그런데도 그 학교 A가 50%인데 내신이 B야. 근데 영재고를 원서 내고 떨어졌다고 막 충격에 빠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로또를 샀는데 안 맞았다고 좌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본인은 지난주에 산 로또가 안 맞아서 세상을 살 의미가 없어서 비관을 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겠어. 이거는 똑같아. 아니, 이거 충격을 받을 애들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될 애까지 너무나 받는 거죠. 이게 사춘기랑 또 맞물리고.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왜 충격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을까요?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그렇죠. 주변에서 엄마 네가 안 되면 누가 되냐. 네가 안 돼도 될 사람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들이 상술이죠. 하여튼 바보가 와도 야 영재고 될지도 몰라 이러고 이제 거기다 넣어놔가지고 하여튼 이 인플레이션이 중학교 때 가장 큰 문제야. 객관적으로 본인의 위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 축혀 세우. 이거 비행기 태운다고 그러죠. 비행기를 엄청 태웠는데 떨어질 때 태운 놈들은 다 없어지고 얘만 아파. 이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 대학,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등 이런 데 목표가 뚜렷한 이과형인 학생 중에 적어도 반에서 1등인 아이들만 준비해야 됩니다. 반에서 5등인데 영재고 가는 건 불가능해요. 가도 아마 말리고 싶어 저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보다는 아니면 이런 선생님 저는 이공계 무조건 갈 거고요. 기계공학이 너무 좋아서 뭐 서울대 아니면 저는 뭐 단국대라도 기계공학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국어 영어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은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 알고 영재고 준비하면은 뭐 인생이 핀다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괜히 그 대열에 합류하는 건 큰일 난다. 그 복권 사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7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전부 다 복권을 샀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진학을 해서 서성한 정도 가도 뭐 만족하겠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나 좋다. 이러면 나는 로또 하나를 사면 일주일이 너무 행복해서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러면 사도 돼요. 근데 이거 안 되면 난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은 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수능과 내신 공부. 자, 이제 영재고 얘기는 됐죠. 아무나 하지 마시고 괜히 껴들지 말자. 그냥 지들끼리 하라고 놔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과 내신 공부는 같다. 그러나 다르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제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둘 다 범위가 있는 거예요. 학문은 범위가 없어요. 네. 학문은 범위가 없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기린의 생태를 연구한다. 범위가 어딨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야. 근데 내신과 수능은 범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범위가 있다는 거는 뭐가 가능해요? 예상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험 날이 존재해.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거야. 학문은 데드라인이 없어요. 기린을 내가 28년 동안 기린을 연구해도 상관이 없어. 2.8일 동안 해도 돼. 근데 이거는 딱 날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1월 15일 날 시험을 봐. 그러면 딱 이제 그 기간 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깊이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학문하는 것처럼 내가 10페이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학문하는 거 1페이지부터 막 한 달씩 공부를 해. 그러면 깊이는 깊어지지만 15일까지 다 못 끝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수박 겉핥기로 하더라도 일단 전체를 한번 보고 시험에 응시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능과 내신의 공통점은 실력만으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거에 맞는 속담은 그런 게 있죠. 그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짜다. 실력이 있으면 뭐해? 그 기록을 정확히 하고 시간 안에 풀어가지고 점수, 등급 또는 성취평가 ABC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 이외의 요소들, 요걸 우리가 기술이라 그래요. 실력은 실력이죠. 뭐 실력을 다르게 표현할 방법은 없어. 실력은 실력이야. 두 번째가 이제 눈치라는 게 있죠. 이게 난이도 적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생이니까 중학교 2학년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서울대 2학년 애들 시험 보듯이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게 취미 생활인 거죠. 시험과 관련된 건 딱 우리 학교 시험에 나올 정도를 정확히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 난이도 적응력이 의외로 굉장히 안 됩니다. 왜 중학생들은 난이도 적응력이 안 될까요? 고3은 난이도 적응력이 세계 1위예요. 왜? 자기들 볼 시험이 수능밖에 없고 이미 모의고사를 적어도 10번 이상 봤고 많이 본 친구들은 100번 이상 봤어. 그러니까 시험이 뭐가 나올지가 빤해. 본인이 못한다는 거지. 어쨌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는 다 알아요.
한 3수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5등급 친구들도 강사를 품평을 합니다. 저 인간은 수능에 안 나올 것만 가리키네. 뭐 이런 건 가능해. 지는 틀려도. 근데 이제 중학생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중학교 주변에 있는 나쁜 어른들이 있어요. 특히 학원, 특수 목적고, 그러니까 아까 영재고 같은데 보내려고 하는 학원에서 기준을 영재고에 맞춰 놓은 거야. 그래서 애들이 내가 갈 고등학교나 내가 다니는 중학교 내신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바보인가 봐. 이렇게 애들 눈높이를 이상하게 만든 거죠. 이걸 못 풀면 다 죽어. 이런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막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초보잖아요. 중학생이면 공부 초보거든요. 내신 초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살살살 운전해야 되는데 이때 학원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드리프트를 해야지 운전하는 거야. 이 문제도 못 풀면 넌 바보야. 이렇게 자꾸 애들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도 적응력이 최악으로 점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죠. 중학교 내신 다 맞으면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하여튼 어른으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눈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 능력이 있어요. 암기 능력은 왜 필요하냐 하면 시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다 알면 뭐해? 시간 안에 푸는 거. 이 세 가지가 합해지는 거는 수능과 내신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범위가 있긴 하지만 범위의 넓이 차이가 너무나 커. 내신은 2달치 공부고 수능은 적어도 2년치 공부야.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내신은 잘 보고, 그러니까 세 부류가 되겠죠. 내신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는 최선. 그다음에 이제 내신은 잘 보고 수능은 못 보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신은 잘 보고 수능은 못 봐. 그러면 작은 범위 적응력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세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내신은 잘 보고, 내신은 못 보고 수능은 잘 보는 친구들. 이 친구는 뭐가 문제일까요? 저 암기 능력 이런 게 부족한 거야. 꼼꼼하게 외워야 되는데 기본 개념 잡아놓고 큰 설계 뼈대는 잘 잡는데 거기 잎사귀 모양이 어떠냐 이런 거를 안 외우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수능형이라 그래요.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는 자, 우리 세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둘 다 잘 보는 애, 하나는 내신만 잘 보는 애, 하나는 수능만 잘 보는 애.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둘 다 안 되는 그치, 거지. 둘 다 못 보. 둘 다 못. 그러면 솔직히 둘 다 못 보는 스타일이면 공부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심리 검사 같은 거 할 때 맨 마지막 문항이 그거잖아. 최선을 다해서 봤나요? 그냥 1번 다 찍고 잤나요?잖아. 근데 둘 다 못 보는 친구는 사실은 내신이나 수능이나 무슨 영재고 가는 경시대회나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열정이 있으면 웬만큼은 볼 수 있는 건데 이 친구는 공부에 아직 흥미가 없는 거죠.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범위의 넓음이 차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의 범위가 달라. 내신은 우리 동네에서만 경쟁하면 되죠. 우리 학교 친구들. 우리 학교 애들.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뻔히 알아. 그리고 우리 학교가 애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 안 해.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내가 성적을 따기가 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저놈의 수능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전국이야. 전국이야. 그래서 내 위치가 이제 등급으로 표현되는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 상대적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화학습과 누적학습이야.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내신은 심화학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달치 범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준비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수능은 전체 범위에서 뭐가 나오든 맞추는 건 불가능해. 그건 뭐 일부 이야기야. 그럼 대부분은 기본 개념이라도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하나도 안 까먹은 채 동시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뇌가 쓰이는 영역이 다르다. 뇌과학으로 보면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신을 잘한 친구는 이제 그 순발력이라고 봐야 돼. 순발력. 수능을 잘 보는 건 지구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쓰는 근육이 다르고 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케이스로 내신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는 친구는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지구력도 있고 순발력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내신만 잘 보는 친구는 순발력밖에 없어. 그럼 이제 뭘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구력을 키워야 돼. 그리고 솔직히 이제
지구력은 있는데 순발력이 없는 친구, 이거 키우기 쉽지 않죠. 하지만 노력을 해야 돼. 그다음에 지구력도 안 되고 순발력도 없다는 건 그냥 운동하기 싫은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게 아니야.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필요한 공부의 요소는 이런 겁니다. 학교 수업을 관리하는 걸 해야 돼요. 이거 기본이 뭘까요? 학교 수업 관리는 학교 수업을 집중하고 잘 듣고. 중요한 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까지를 염두에 둬야 돼. 그리고 과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과제를 해야지. 뭐 수행 평가든 아니면 그 문제풀이 과제든 간에 오늘 배운 거에 대한 걸 대응해서 해야 돼. 그리고 이걸 안 하는 놈들은 부주의해지는 거죠. 안 한 이유는 왜 일단 까먹었어요. 뭐가 중요한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저는 그 수업에 집중하고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를 분류하는 능력. 이게 그 우리가 그 인지 발달 과정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란 거는 하루에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잖아. 뉴스만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 보고 앉아 있으면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웬만큼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뉴스 중에 야 이건 꺼지고 이건 일로 와 이런 걸 취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분류하는 능력을 중학교 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 그래서 칠판을 뚜렷라 쳐다보고 선생님 눈을 째려보면서 아 이건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해라는 걸 구분하고 과제 관리를 해나가는 거. 그리고 이걸 못하면 이제 전문 용어로 집중력이 부족하고 남들 1시간 들어서 알 걸 이 친구는 3시간, 4시간을 반복해야 되는 비효율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선행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생 중에 선행을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심지어는 일진들도 하고 전교 꼴찌도 합니다. 이 선행을 다 해. 학원 다니는 비율이 뭐 워낙 높으니까. 그럼 이제 학교 수업 관리해야 돼. 그 다음에 개념 선행도 해야 돼. 일단 벌써 2개가 있죠. 근데 학교 수업 관리는 사실은 공부하는 목적보다도 뭐가 더 커요?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훨씬 큰 거야. 근데 개념 선행을 할 때는 방법을 거기서 익힐 필요는 없어. 중2가 고1 거 선행하는데 내가 고등학생 되면 잘 사는 방법을 알 필요는 없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면 돼. 일단 지식만 습득하면 돼. 그것도 선행은 심화보다는 개념만 명확히 알면 돼요. 아, 저게 무슨 말이구나. 방정식이 이런 뜻이었어. 오케이, 이해됐어. 패스. 함수는 이런 뜻이었네. 패스. 이거 하면 돼요. 이게 개념 선행 이해의 단계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풀 때도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2가 중2 거 시험 대비를 할 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괜찮잖아. 네. 왜? 우리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할 수도 있어. 근데 중2가 고2 거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걸 굳이 할 이유는 없죠. 3년 후에 하면 되는 걸. 일단 뭔지 알면 돼. 그러니까 누적 개념 관리. 그러니까 저는 저 개념 선행할 때 심화하지 말라는 걸 영화의 등급처럼 매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센 B 스텝 중에 어려운 거나 센 C 스텝 같은 거는 19금을 17금을 써줘요. 17금 정도. 17금. 17금 또는 이제 고2 수학 1은 18금 이걸 써줘야 돼.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센 B 스텝 정도 되는 거는 15금. 그래서 한 중3 되면 너무 빨리 하지 말라. 그렇지. 이게 우리가 19금 영화를 너무 일찍 보면 안 좋은 그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누적 개념 관리. 이게 무지하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누적 개념 관리. 뭐냐면 학원들이나 엄마들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막 적극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중2가 고1 거 선행하는데 3개월 완성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1도 1년 배우는 걸 중2가 고1 걸 배우면서 3개월 완성이야. 이건 거의 무슨 제주도 여행을 2시간 만에 끝내고 올라오는 거죠. 12시에 제주공항에 내려서 택시 불러가지고 아저씨 빨리 돕시다. 그래서 2시간에 한 바퀴 돌고 돌아와. 그래 놓고 자기는 제주 여행을 즐기고 왔다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 안 돼.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요 3번째가 사실은 선행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누적 개념 관리가 어떤 거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전범위를 자꾸 누적해서 동시에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단원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거기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사고력이야. 내가 집합만 배울 때는 몰랐던 게, 또는 방정식만 배웠을 땐 몰랐던 게, 함수만 배웠어도 몰랐던 게, 어느 날 이 세 개를 다 배우고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요게 사고력이야. 사고력이 그래서 이제 저절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천재고요. 사고력도 만들어질 기회와 어떤 가능성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뇌에서 갑자기 막 스파크가 화학 반응이 뉴런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속 한 4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전기 반응을 통해 이게 되는 거야. 그 사고력을 하려면 지금 요번 주에 배우는 것만 몰빵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저는 심화할 시간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의 세 가지 요소는 여기에 있다. 뭐냐? 첫 번째, 학교 수업을 통해 뭘 배워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 집중하고 과제 관리까지. 자기 관리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학원에 끌려가서 하는 선행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돼. 배웠고 알아듣고, 몰라 만약에. 수업을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학원 옮겨야 돼요. 그 학원은 너무 세게 가르치는 거. 좀 나에게 맞는 대로 옮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혼자 해야 될 몫은 뭐냐 하면 선행을 한 부분까지 중학교 때부터, 특히 수학 위주로 선행을 하잖아요. 중학생들은.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자와식부터 그 다음에 고2 과정 끝에 있는 적분까지 중에 어떤 내용도 안 까먹고 머릿속에 자꾸 담아두려고 애를 써야 돼. 여기에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를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시간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누적 개념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시스템은 누적 테스트죠. 누적 테스트. 그래서 이제 내가 중2인데 고1 걸 선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걸 시험을 봐야 돼요? 중2 거는 내신 대비하면서 보면 되는 거야. 중3 거 기출문제, 중3 1학기, 중3 2학기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고1 과정 이제 선행 나갔으니까 고1 과정에 해당되는 인근 지역의 일반고들의 1학년 1학기 중간기 말고서 기출을 풀어보는 거죠. 그걸 매주 풀어보다 보면 이 누적이 되면서 까먹을 기회를 상실하게 돼. 못 까먹게 만드는 방법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1등급들이 있어요. 1등급은 중학교는 간단합니다. 우리 애가 1등급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방법은 1등급은 무조건 반에서 1, 2등만 1등급입니다. 30명 중에 4%는 1등이니까. 근데 뭐 1, 2등이 동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2등까지 1등급으로 쳐줄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념은 듣거나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더군다나 중학교 거 정도. 그리고 한 1, 2년 정도 선행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 이제 이게 돼야지 1등급이에요. 1등급인데 수업을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럼 가짜. 이게 돼. 그다음에 암기 능력도 좀 있는 거야. 남들은 태정태세 문단세를 몇 번 만에 외웠어요?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까먹었죠. 예. 제대로 안 해온 거죠. 그럼 이거를 민간인들은 태정태세 문단세를 100번 해야지 외우는데 이 친구들은 대략 한 20번 정도 외울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많이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본인이 약한 과목을 보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가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수학 내가 이과형이라 수학 좋아해, 과학 좋아해, 그다음에 영어 좋아해. 그러면 수학, 과학, 영어는 1등급인 건 틀림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대학 가는데 2등급이 많으면 안 되는데 내가 2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과목은 뭐야? 수학일 리는 없어. 그럼 여기 안 들어간 거죠. 국어, 사회, 역사 이런 거. 그러면 그걸 보완해야지 앞으로 뭘 할 수 있어?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등급 아이들의 공부 방법은 약한 과목을 보완하는데 사실은 1순위가 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뭐 못할 리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망할 리가 없어요. 한국사, 통합사회 이거 2등급 나오면 수학 100점 받아도 그냥 전교 3등으로 밀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심화학습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디슨이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심화학습 한다는데 야 그러다 뇌를 다칠지 모르니까 하지 마 이러진 않아요. 박수 치면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1등급짜리들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1등급은 솔직히 1등급이 확실한 애들은 영재고 준비해도 떨어져도 충격도 안 받아. 안 받아요. 괜히 10등이 충격받지. 1등들은 다 이게 핸들링이 돼. 이 친구들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학문해도 돼. 얘네들 말릴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가능하면 센 고등학교가 도전해보는 거 괜찮죠. 내가 뭐 예를 들면 A, B 고등학교가 있는데 A 고등학교가 더 명문이야. 가서 도전해보는 거죠. 뭐 자기 발전도 돼. 자격도 좀 받고. 그래서 의대 갈 거면 자사고 가도 되고요. 공대에 갈 거면 영재고나 과고 가도 좋다. 그 다음에 엄마는 좋은 학원과 프로그램만 소개해주면 애가 알아서 과정 관리가 다 돼요. 자기 목표에 맞게 할 수 있어. 훌륭한, 이 전문 용어로 엄친아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 2등급 왼수들입니다. 본인이 1등급인 줄 아는 2등급이 최악이야. 2등급 보통 반에서 한 3, 4등 정도가 2등급입니다. 근데 반에서 3, 4등이 자기가 1등급으로 착각하면 아까 같은 공부 방법을 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2등급짜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나는 1등급이 아니란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난 1등급이 아니야. 앞에 내가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시속 230으로 페라리가 휙 지나가. 근데 나는 티코야. 티코 모르시는 거는 그 경차야. 나도 230 죽어요. 똑같다는 거지. 2등급은 본인이 1등급이 아니란 거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어차피 이상한 학교 가면 안 돼.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과 수능만 해야 돼. 그걸 미리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학원과 프로그램보다는 자기 관리가 핵심입니다. 반에서 3등, 4등 하는 친구와 1등, 2등 하는 친구의 차이는 아까 과정 관리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친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1등보다. 1등보다는 친구가 많아. 그래서 귀가할 때 시간이 2배가 걸리는 거죠. 1등은 바로 오는데 2등은 떡볶이집 들려야 되고, 이제 뭐 PC방은 갈까 말까 뭐 갈등을 하기도 하고, 인사할 때 한 3배쯤 걸려요. 이 친구 잘 가, 저 친구 잘 가. 1등은 인사도 안 해요.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숙제를 미루기도 해. 1등은 절대 안 미룹니다. 자기 관리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이해하는 거 한 90%쯤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복습과 과제 관리를 100%쯤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수업을 90% 이거는 돼. 2등급은 자동으로 돼. 근데 저 복습과 과제 관리가 100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저까지를 만들면 1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거지. 수업도 70%. 왜냐하면 수업 듣는데 옆에 친한 애가 쪽지를 줘.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야. 되게 이런 분들이 정치하거나 뭐 대통령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약간 부주의한 다른 걸 하시느라고. 그리고 이제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됐어가 빨리 오는 거야. 자기 만족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막 2숟갈 먹고 배가 부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야 그래 내 인생에 뭐 이 정도 했으면 완벽한 과제지 뭐. 그리고 빨리 내려고 하는 거죠. 빨리 놀려고 하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1등의 모습, 1등급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수업은 흘려도 하나 정도, 10% 미만으로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실히 수업에서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완성하려고 하는 그 과제 집착력,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게 키입니다. 실력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실력. 친구만 없으면 100이 나와, 이 친구는. 그 친구들을 그렇다고 다 끊어낼 수가 없죠. 이 친구들의 이 그 교우 바이러스는 이게 코로나19보다 더 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심화보다 개념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친구들은 동시에 여러 개를 완전히 아는 것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 간혹 이상한 거 10개가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에 3번 중요한 거는 전문가가 돼. 그러면 만족해요. 이 친구들. 1등인 친구들은 3번이 자기가 전문가 수준까지 도달을 해도 다른 걸 더 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하나 되면 거기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심화보다는
하여튼 넓은 범위, 누적된 범위 전체에 대한 개념을 자꾸 완성하려고 하는 습성을 들여야지 자기 관리가 완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여러 개를 동시에 하려 하지 말고 2등급 친구들은 한 개라도 확실히 1등급을 먼저 선진입을 해야 된다. 한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면 다른 분야도 선진국이 쉽게 될 수 있어. 근데 안 그러면 계속 개발도상국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거죠. 3등급, 3등급, 우리의 3등급. 그럼 반에서 이제 한 5등에서 10등쯤 되는 친구입니다. 공부가 진지하지 않은 거죠. 이 친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엄마,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저것도 다 죽었어.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번 생에는 마음을 안 먹을 확률이 높아요. 3등급부터 벌써 그런가요? 그럼요. 4등급, 5등급들은 마음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3등급은 그래도 마음을 먹으면 좋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4등급, 5등급은 굳이 왜 이거에 나는 노래에 마음을 먹을래. BTS2 해보고 싶어요. 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뭐 그런 다른 재능을 찾아서 그렇죠. 마음을 안 먹을 생각이 없는 거야. 공부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그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중1이면은 13살인가요? 14살이죠. 14살인가요? 그럼 14살, 15, 16 기다리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 3년만 기다리면 돼요, 최대. 기다리면 될까요? 근데 맞아요. 저거는 억지로 누가 해줄 수 없어. 왜냐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교재가 필요하면 사주면 되고 학원이 필요하면 돈 주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마음을 먹어야 돼. 본인이 그럼 그런 마음을 먹고 좀 진지하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그리고 중학생들이 마음을 안 먹는 이유는 공부보다 다른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거 많죠. 그렇죠. 뭐 일단 이성에도 눈이 뜨기 시작하지. 이 세상에 이런 게 많았어. 초딩의 그 마을 공동체 수준의 직접 경험에서 와 유튜브부터 막 이 신세계에 왔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시골 사시던 분이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강남역에 내려서 구경하는데 정신 차릴 때까지 좀 놔둬야지. 당신 구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흉내 내면 망해 이 친구들은. 그래서 공부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흉내 내지 말고 최소한의 과정 관리를 해야 된다. 최소한. 일단 과정 관리라는 건 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할 때 거실을 한번 완벽히 청소해 본 경험이 있는 거 하고 대충대충 뭐 그냥 안방부터 작은 방까지 대충대충 한 경험이 있는 거 하고 사실은 작은 범위라도 완벽하게 한번 해본 경험이 훨씬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과정 관리로 쉬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3등급 친구들은 진지하게 자기 공부를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 엄마는 우리 애는 3시간 하는데 3등급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CCTV를 한번 보세요. 저기 개인정보 동의 받으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3시간 중에 적어도 2시간은 딴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도 이제 그럴 확률이 높죠. 선행을 너무 빠르지 않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렵지 않게 개념 위주로 과정을 정리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함수를 배웠어요. 함수에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될 게 막 100개가 쏟아져.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 중에 한 30개 정도는 확실히 알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100개 중에 맨 앞단원에 나오는 함수의 정의에 나오는 10개는 완벽히 알고 그 뒤에 거는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차피 이 친구들은 100개 중에 30개를 완벽히 아는 것에 현재의 역량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이나 학교 가보면 100개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30개를 어떤 걸 내가 그릇에 담을지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개념을 담아야 돼. 1단원의 딥다 어려운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본인이 이 쉬운 과정 설계를 하고 나서는 이거는 완벽히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얘를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애가 바뀌어요. 6개월.
이렇게 복습과 자기 관리를 90% 이상 저게 중 90%. 그래서 할 만큼만 해서 저거를 6개월 정도 유지하면 인간이 드디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때를 이게 때가 온 거야. 6개월 최소. 그래서 이제 저걸 6개월을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예를 들면 학원 2개 간 다음에 그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일주일 동안 100문제씩을 풀어야 되는 그 무식한 숙제를 6개월간 해라. 그러면 가출하겠지.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학원 숙제 10문제밖에 안 내주는데 진도도 천천히 나가는 데를 보내.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한다. 이걸 지키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거나 칭찬할 때 100점 받았네 이런 거 칭찬하면 안 돼. 야, 오늘도 과제 관리는 너가 완벽하게 했구나. 와, 난 우리 90% 이상 했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견한지 몰랐어. 그래서 그거를 한 달 하는 날 이제 막 파티하는 거죠. 데려갈까요? 어디 뭐 좋은데? 파티하고 이제 뭐 또 6개월을 완성했어. 그럼 이제 아이패드 하나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 그 중학교 학습의 이제 관점은 이런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3은 연습밖에 안 해요. 문제 연습밖에. 다른 거 하라 그래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너무나 뻔한 거냐. 근데 중학생은 뭐가 헷갈리냐면 일단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진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진도 중심으로 본다는 건 수능 중심 자사고 삘이 나는 거야. 야, 너는 왠지 셀지도 몰라. 그러면서 야, 우리 되면은 외대보고 가볼까? 상상하고 가볼까? 뭐 이러면서 수능과 내신 선행을 딥다 달리는 거죠. 이 학원들은 이걸 얘기합니다. 맨날 학원들이 설명해야 뭐 이런 거야. 외대보고 가려면요 2년 선행해야 되고 이거 지금 안 하면 늦어요.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 이거는 누구만 해야 되냐면 1등만 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 관리에 문제가 없는 애만. 그 다음에 이제 고입 중심으로 하는 왼수 같은 데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막 중학교 반에서 15등까지 막 영재고 가자 이러고 사기쳐가지고 막 반에다 꼽는 거야. 거기는 뭐 애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특목고 가면 돼. 인생은 특목고야. 이 나쁜 놈들이죠. 학생 중심. 이게 핵심입니다. 2등급, 3등급은 이 학생 중심으로 해. 애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니 솔직히 학원 다니는 이유가 우리 애 때문에 다니는 거지 학원에 돈 대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학생 중심은 뭐냐면 진도보다는 학생의 과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돼. 특히 중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 애가 2등급, 3등급이에요.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물어봐야 돼. 야, 너 오늘 수업한 거 중에 이해한 게 몇 % 정도 되니? 70은 돼요. 그러면 계속 보내도 돼요. 엄마 나 학원 갔는데 선생님도 이쁘고요. 되게 잘생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빨리 학원을 옮겨줘야 됩니다. 옮겨줘야 돼. 왜? 적어도 수업을 들은 거 중에 70%쯤은 이해를 해야지 뭔가 할 게 있어. 내가 장 보러 갔는데 목록을 10개를 썼어요. 근데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서 한 개밖에 안 샀어. 그럼 장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죠. 똑같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이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이런 과정 관리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엄밀하게 한다. 그리고 수업에서 이해가 안 된 게 있으면 뭐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 정도까지만 학원이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애가 A 학원을 갔는데 수업에 10개를 들었는데 10개 중에 한 개도 이해가 안 됐어. 그럼 학원이 어떻게 줘?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준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관리를 잘한다는 건 적절하게 내가 70%를 이해할 수 있는 학원을 다녔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학원이 관리를 잘해준다는 건 과제를 꼼꼼히 검사하고 안 하면 엄마랑 소통해주고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까지인 거야. 이거 하는 짓은 결국은 애가 해야 되고 애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권 1등급은 진도 중심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고입을 중심으로 하는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을 잘 가거나 최종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애. 난 과거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하고요. 과거 준비하다가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그런 과정 중심인 친구는 저걸 중심으로 하면 되고, 대부분의 2등급, 3등급, 4등급일 친구들은 사실은
과제 관리, 과정 관리를 잘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원을 보내야 되고 진도도 거기에 맞게 초이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이때 할 일 중에 가장 핵심은 과정 관리를 확인하고 점검해 주는 걸 해야 됩니다. 저게 학원에서 해준다 그래도 반드시 엄마가 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늘어요? 엄마의 관리 능력이 늘어납니다. 이 엄마가 저게 안 되고 딸리면은 계속 돈으로만 메꾸려고 하고 막 안 되는 거야. 이 망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걸 학생 중심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엄마 스스로도 자기 관리 역량을 좀 키워가는 게 키포인트다. 선행의 과목과 순서. 일단 중학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과정 관리가 중심인 학생은 선행의 속도를 무시해야 돼. 2등급, 3등급짜리들은 아니 왜냐면 중2가 어차피 고1 거 배우는데 빨리 배우나 좀 늦게 배우나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1시에 광화문에서 약속이 있어요. 그럼 12시에 도착하나 11시에 도착하나 헛짓거리 한 건 똑같잖아. 괜히 11시에 도착하면 2시간을 멍 때려야 되는 거야.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 관리 자체가 키포인트인 2등급, 3등급인 친구는 속도는 좀 무시하셔도 된다. 그래서 과목은 수학 중심이죠. 뭐 2등급, 3등급이 막 국영수, 과외사 다 선행하면 안 돼. 수학을 위주로 하시고요. 중학교 선행 과정 정체를 동시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지금 2학년이면 중3 거도 선행인 거잖아. 네. 그래도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학교 기출 이제 그 중학교 과정이 관리가 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중2인데 역삼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면 역삼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는 언제 풀어도 90은 넘어야 돼. 90이 A잖아요. 그죠? 넘어야지 중학교 과정 관리가 된 거야. 근데 뭐 짝수주에는 봤더니 90점이고 홀수주에는 80점이야. 그러면 나는 안 된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고1 선행하지 말고 그걸 한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A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면 이제 선행을 시작해도 된다. 선행을 시작할 때가 언젠지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1 수학 선행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걸 수학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3개의 단원이 있어요. 하가, 집합명제, 함수, 경우의 수 3개 단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심화를 해야 되냐, 개념이 더 중요하냐, 심화 중심이냐, 개념 중심이냐의 얘기를 하는데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둘 다는 아까 1등급은 해도 된다 그랬어요. 네. 1등급, 반 1등. 근데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 COVID-19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자, 코로나19를 보면은 사망률이 높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낮죠. 초기에 막 그 델타까지 보면은 사망률이 치사율이 높을 때는 전파력이 그 알파 요즘 유행하는 게 알파 맞나요? 하여튼 오미크론, 오미크론. 이 왼수들 전파는 빠른데 치명률은 낮아졌잖아.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력이 낮아요. 그리고 전파력이 세면 치명률은 낮아져. 이 만약에 코로나19가 치명률도 높고 전파율도 높으면 이건 코로나19가 아닌 거야. 전혀 다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홍역 그러니까 엄청난 사망률을 가진 거는 전파력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둘 다 할 수 없어. 1등급만 둘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단원을 심화하면 넓은 범위의 개념을 동시에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넓은 범위를 동시에 기억하다 보면 한 단원을 심화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보면 이거죠. 한 단원의 개념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이 한 단원의 개념을 동시에 기억하는 게 첫 선행에선 필요한 거야. 저는 처음 선행할 때는 솔직히 문제집 안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석으로 한다 또는 개념 원리로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2개인데 정석이나 개념 원리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정석의 개념이 나와. 그리고 밑에 유제가 있어요. 요것만 풀어보면 돼. 솔직히 이거 풀고 이해됐고 그래서 쭉 나가. 그래서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공부한 정석이 19단원까지인가 있어요. 그러면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했을 때도 여전히 1단원에 있는 유제는 풀 수 있어야 돼. 그 상태로 10단원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저는 2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요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한 단원 심화에 도전을 해보는 거야. 그 한 단원 심화에 도전하는 건
내가 갈 인근 고등학교의 내신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정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모든 단원의 개념과 심화를 동시에 하는 거. 이건 고3 때 이루면 돼요. 고3 때. 그래서 이 과정을 밟으셔야 된다. 그래서 심화냐 개념이냐의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 최선은 1등급만 해야 돼. 1등급. 1등급은 증거가 뭐라고요? 반에서 1등이야. 걔는 1단원이 다항식이죠. 고1 과정으로 치면 다항식의 개념과 심화를 까먹지 않은 채, 심화까지 한 다음에 까먹지 않은 채 2단원인 방정식, 부등식을 개념에서 심화까지 하는 거야. 저걸 할 권리가 있는 애는 1등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반에서 5등 엄마가 이걸 따라하고 싶으면 우리 애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티코가 페라리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부터 도형의 방정식의 개념과 심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 3단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이 되면 집합까지. 그 다음이 다항식에서 함수까지. 다항식에서 경우의 수까지. 그러면 이제 상하가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다항식에서 이제 수원,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이걸 넓혀가는 게 1등급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1등급이냐 아니냐의 사후 증거도 있어요. 이제 시작은 중학교 반 1등은 하면 되는데 이제 과정이 끝났을 때 고1 수능 모의고사는 최소한 2등급은 나와야지 얘가 계속 이 과정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도형의 방정식까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한 6월 모의고사가 그 정도 범위거든요. 그걸 풀었어. 근데 나는 심화도 했고 반에서 1등인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4등급 나왔어. 아이고. 평균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뭔가 심각한 거죠. 학원에서 잘못 배웠든가 아니면 과정 관리가 이제 고등과정 넘어가면서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 증거는 적어도 고1 모의고사 2등급까지는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이냐 차악이냐, 이게 뭐 어떤 게 먼저일지 한번 어떤 게 차선이죠. 차선. 최선, 차선, 차악, 최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2등급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다항식은 까먹으면서, 이게 1단원이죠. 다항식의 연산은 까먹으면서 방부등식의 심화를 할 수도 있어요. 진도중심 사고야 이게. 빵꾸 났네요, 근데. 그치, 빵꾸 난 거야. 어차피 얘는 지금 1등급이 아니야.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1등급이 아닌 애는 둘 다 할 수 없는 거야. 그 우리 가정주부시잖아요. 밥도 하면서 청소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게 다 되면 이제 1등급 주부인 거고. 밥도 하고 애도 보고 빨래도 하면서 전화까지 할 수 있어. 그럼 만점인 거야. 안 되죠.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앞에 단원을 까먹으면서 방정식, 부등식 2단원을 심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진도 중심 사고예요. 근데 다항식과 방부등식의 개념은 완벽히 알겠다. 이게 이제 과정 관리 중심인 거죠. 어떤 게 더 차선에 가까운 걸까요? 2등급한테 맞는 건 두 번째죠. 두 번째가 차선이고, 차악이 첫 번째인 거야. 하나 까먹으면서 이걸 하는 거야. 최악은 이제 3등급 이하에서 드러나는 건데, 다항식도 까먹고 방부등식 심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학원은 1등급 다니는 학원을 보내놨어, 엄마가. 저긴 세대 그래서 보내놨는데, 이 친구는 아직 과정 관리할 준비도 안 돼 있는 덕분에 지금 배우는 것도 완벽히 안 되는데 지나간 건 다 까먹고. 아이고. 이게 시간만 허비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처지가 각자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데, 반드시 첫 시작은 뭐가 돼야 돼? 지금 배우는 건 완벽히 개념은 알아들어야 된다. 그 다음 단계가 진도가 나가면서도 첫 단원부터의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뭘 도전해야 돼? 하나씩 심화해가는 거를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완성하는 건 고3 때까지 긴 여정이다. 빨리 이걸 중학교 때 다 완성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1등급이라고 자부하시는 친구들은 반드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모의고사로 확인하는 것까지는 해야지 된다. 과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학교 과정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단계가 돼야 돼. 중학교 거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야지 고등학교 걸 선행할 자격이 있는 거야. 선생님 저는 중2 건 까먹었는데 고1 거부터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별 차이가 없어요. 수학은 예를 들어서 수학은 이렇게 나선형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걸 고등학교 때 또 배우지 않아요. 중학교 때 배운 걸 토대로 이렇게 어려운 걸 배워. 근데 과학은 중학교 때 배운 걸 똑같이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배우고 대학교 가면 일반에서 똑같은 걸 또 배우는 겁니다. 과학은 3번을 반복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완벽히 암기까지 주요 개념을 끝내놓은 상태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고등과정이 훨씬 어렵고 고차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난이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수학은 거의 한 3이나 4 정도 돼요. 근데 과학은 중학교 과정을 1이라고 하면 1.2나 1.5밖에 안 돼. 그래서 중학교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꼭 알아야 됩니다. 과학은 동일 과목의 반복이다. 그 중요 개념을 암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과학은 암기 과목 맞아요. 우리가 뭐 과학에 나오는 용어를 몰이란 걸 모른 채 화학을 할 수는 없잖아.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수학에 비해서 한 10배쯤 돼요. 엄청 많아. 그래서 과학은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과학을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건 6학년 때까지만 가능해요. 실험 과학에서. 근데 중학교부터는 이론 과학이야.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인근 고등학교 내신 기출을 올백 받을 때까지 중학교 과정은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 조게 되면은 이제 물화생지 중에 나의 주력 과목을 선택해야 돼. 주력 과목.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주력일까요? 물리화학이 주력 과목이야. 근데 나는 화생공을 가고 싶어. 생명공학에 가고 싶어요. 그럼 주력 과목이 뭘까요? 화학생물이지 뭐. 생물은 뭐 화학 반응을 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생물화학이 주력인 거야. 나는 지구환경과학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생물하고 지구과학이지. 그렇게 해서 메인이 되는 두 과목. 의대 가고 싶어. 그럼 뭐야? 생물. 화학생물. 이렇게 주력 과목을 2개를 선택한다. 왜 2개일까요? 수능에서 2개만 보니까. 고등과정 과학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등과정 동시 기억 단계에 다 다다르게 되면 고2 내신이고 수능 과목인 물원, 화원, 생원 중에 2과목에 주력을 해서 선택을 시작을 하면 된다. 1학년 건 안 해도 돼요. 고1 과정은 중3 여름에 다시 내신을 위해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과정을 다 한 상태면 통합과학은 한번 봤다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의학 계열이면 화원, 생원 하면 되고 이공 계열이면 자연과학대, 생명과학 가려는 생물하면 되고 화학과 가려면 화학하면 되고 지구 환경 이런 거 하려면 지구과학 하면 되죠. 물리학과 가려면 물리하면 돼요. 간단해. 공대 갈 애들은 기계, 건축, 컴퓨터, 전기정보, 전자, 항공, 뭐 화학공학, 원자핵공학, 조선공학 이런 친구는 물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공은 화학도 해야 되겠죠. 화공인데 난 화학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 곤란해. 기계공학 화학해야죠. 전기도 화학해야 되고 원자핵이나 식품 영양도 화학을 하면 좋겠죠. 컴퓨터야. 컴퓨터는 물리해야 되고 생물해야 돼. 컴퓨터는 화학작용을 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어느 날 호르몬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되고 생명공학 생물해야 되고 유전공학 생물해야 되고 식품영양 생물해야 돼. 뭘 해야 될지는 사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의 왼수 같은 학원들은 무조건 중학생들 만나면 과학은 뭐부터 하라 그래요? 물리부터 하라. 무조건. 모든 학원이 거의 그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듯이 물리에 충성을 맹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리 독재 국가에 살고 있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기 좋아할까요? 중학교 학원에는 물리 강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을 봐야 되는 고등학생들은 물리를 안 보거든. 그래서 물리 공부를 안 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돈 벌려고 학원가에 나왔는데
고등에서 물리를 거의 안 하니까 물리 선생은 먹고 살려면 중학생들 꼬셔가지고 인생은 물리라고 철학을 물리로 바꿔야 돼. 그 계속 만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중학교 학원에서 과학 상담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해봤자 결론은 똑같아. 물리. 답정 물이야. 물정너? 답정너야 하여간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물리야. 차라리 고등부 가서 상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등학원 이런 데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는 중학생이긴 한데요. 제가 고등 과학을 선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일반고 가서 의대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거기 가서 물어보면 이거부터 하세요. 이런 걸 제대로 알려주는데 여기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 물리 선생 보고 화학을 하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조금 아직 불분명한 본인의 뭐 그 전공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조금 불분명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화학부터 하면 돼요. 웬만하면 다 겹쳐 화학은. 의대도 겹치죠. 공대도 웬만하면 겹치지. 그래서 화학부터 하시고 물리를 가능하면 나중에 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강남이나 뭐 이렇게 사교육 열풍 지역, 특히 특수 목적고, 특목고 대비 학원들이 널브러져 엄청나게 많은 동네의 애들은 의대가 목표인데 다 물리만 하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야, 그래서 너는 이걸 왜 했니? 내가 예를 들면 너는 야구 선수인데 지금까지 슈팅 연습만 하다 온 거다. 그 그럴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가능하면 못 정했어. 그러면 그 범위가 넓게 적용되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 그게 화학이에요. 화학부터 하세요. 물리부터 하지 말고. 헷갈리면. 국어 성적과 무관하게 학습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국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못하는 이유. 말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 말도 많이 안 하고. 우리 저기 그 뭐 개그맨이나 그 막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아무리 봐도 내가 절대 책을 많이 안 읽었을 것 같은데 말을 엄청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많이 한 거야.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많이 해야 됩니다. 양이 중요해. 그래서 다다익선이고 시를 100편 읽은 놈이 국어를 잘하겠어요? 10편 읽은 놈이 많이 읽어야 돼요. 100편. 100편. 소설을 100편 본 애가 잘하겠어요? 안 본 놈이 잘하겠어요? 100편. 경제 관련 글을 100번 읽은 놈이 비문학을 잘하겠어요? 아니면 한 번도 안 본 놈이 100번 봐야죠. 기술 관련 글을 많이 본 놈 잘합니다. 사회 관련 글을 많이 본 놈이 잘해요. 논리적인 글을 많이 읽은 놈이 국어를 잘해요. 그냥 무조건 양이야. 그래서 양치기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관과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직관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국어가 수능 보셨죠? 네. 국어가 몇 교시 해봤어요? 1교시 맞죠? 몇 분에 몇 문제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난리가 없죠. 국어를 왠지 못 봤을 것 같아요. 자, 국어가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지문 기억나시죠? 가나다라 마가 있는 이 세트의 지문이 6개에서 7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0분 동안 7개, 6개 나오는 그 세트 지문을 읽고 4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총 글자 수를 세보면 거의 2만 자에 가까워. 빠른 시간 안에 그 많이 이거는 읽어내는군요. 직관이 없으면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이란 건 어떤 거냐면 딱 가나다라마가 있고 문제가 5개가 있는 걸 한 세트라고 해요. 이 한 세트를 샥 훑으면 직관적으로 얘네가 뭘 묻는지가 머릿속에 잡혀야 돼. 이게 이제 안 잡히신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밑줄 치시면서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항상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양치기를 하는 이유는 직관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시를 100번쯤 읽은, 100편쯤 읽은 친구, 소설을 100권쯤 읽은 친구는 여기 작품이 툭툭툭 떨어지면은 아, 직관적으로 얘는 뭘 묻겠구나라는 게 읽혀. 근데 시나 소설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뭐 그 내비게이션 없이 깜깜한 밤중에 처음 가본 길에 홀로 떨어진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직관을 높여야 되기 위해서 중학교 때는 양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직관만 갖고는 2등급까지밖에 안 돼요. 이제 직관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거든. 예외적인 거 또는
직관에만 의존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는 거, 이걸 학습을 해야 돼. 그걸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직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글, 수능에 주로 나오는 그 길이 정도의 다양한 글들을 많이 읽는 쪽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습을 많이 하면 직관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등 상위권. 그럼 상위권은 몇 등급? 1등급. 1등급. 수능 준비에 있다. 중학교 때 수능 기초를 완성해야 됩니다. 이게 강남 애들 따라 하기예요. 그럼 저절로 수능을 잘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1, 고2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야지 수시나 정시냐를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1학년, 2학년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중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 이제 경우를 해볼게요. 내신, 우리 동네 인근 지역 내신도 1등급이고 수능도 1등급이야. 그러면 나는 둘 다 해야 돼. 수시, 정시 동시파야.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선행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내신은 2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수능은 1등급이 나와. 그럼 난 정시 중심인 거야. 반대인 경우 있죠. 내신 3등, 내신은 개판인데 수능이 이거 내신 수능에 올인해야 될 판이고요. 이제 내신은 1등급이 얼추 나오는데 수능은 모의고사 보면 맨날 2등급밖에 안 나와. 그럼 나는 수시에 좀 더 조금 비중을 조금. 수시가 조금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이런 걸 감지해 볼 수 있죠. 내신 1인데 수능은 맨날 3이야. 그러면 나는 수시에 올인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선행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것까지를 하는 게 중학교 때 내신과 수능을 선행하는 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요까지인데 하여튼 두고두고 반복해서 좀 보시면서 아이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현재 우리 아이의 성적에 맞게 진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고입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아이의 과정 관리를 중심으로 할 거냐. 근데 중학생 100명 중에 진도 중심 할 애는 4명입니다. 5명. 4명, 5명. 그럼 나머지 95명은 과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학생들의 우리 길고 긴 앞으로의 학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오늘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